현실에서 볼 법한 여고생 한 명이 있습니다. 인싸는 아닌 것 같고 찐친 두 명 있고 I've learned a lot about Captain Marvel, and I know at least 3 things to be true. 1. She blasted through Thanos' fleet like the flaming angel. 캡틴 마블 덕질에 빠진 평범한 여고생. 오늘 리뷰의 주인공 카말라 칸입니다. 주인공인 카말라 칸이 사는 곳은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입니다. 여느 10대 소녀처럼 진로 걱정은 딱히 안 하는 듯하고요. 밝고 자유분방한 듯한 캐릭터이지만 약간은 엄한 집안에서 성장하는 캐릭터인데 그녀가 어벤져콘이라는 행사에서 코스프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코스튬을 준비하면서 할머니의 뱅글, 우리말로 팔찌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그 뱅글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생긴 싸움과 인도, 파키스탄의 분단 속에서도 뱅글 덕분에 이어진 가족의 역사, 그리고 가족에게 마냥 천덕꾸러기였던 그녀가 인정받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카말라 칸이 인휴먼이라는 종족이고 그 특성상 그녀가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이야기였지만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에서 일루미나티 멤버이자 인휴먼의 왕인 블랙볼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휴먼이라는 설정을 바꾼 듯합니다. 그녀의 초인적인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었고 뱅글에 의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뱅글이 발견되었던 곳의 바닥에 펠링즈의 심볼이 새겨져 있어 외노가 뱅글을 발견하고 보관해 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뱅글이 채워져 있던 팔이 푸른색인 걸로 봐서는 영화 캡틴 마블에서 캡틴 마블의 적이었던 크리 종족의 팔로 보여지는데 외노가 어떤 경위로 뱅글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사용할 방법이 없어 보관해 둔 듯합니다. 작중에 뱅글을 발견한 것은 카말라의 증조할머니 아이샤와 동료들이었는데요. 그들 간의 대화 속에서 뱅글은 총 2개임이 드러났고 다른 하나는 영국에 있을 것으로 암시되었습니다. 아이샤와 동료들은 고향인 누어 디멘션으로 돌아가기 위해 뱅글을 찾았던 것인데 그 정보를 준 것이 사원에서 온 어떤 남자임을 암시합니다. 후에 드러나지만 뱅글은 단순히 누어 디멘션으로 돌아가기 위한 물건이 아닌 기존 차원을 붕괴시킬 수 있는 물건이었고 아마 그 사원에서 온 남자의 목적이 세계의 붕괴인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 남자에게는 뱅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이샤와 동료들을 이용한 듯하고 그 남자가 후에 미즈마블 단독 시리즈의 최종 빌런이 될 것 같네요. 뱅글이 아이샤에게서 할머니 사나를 통해 카말라에게로 전달되었고 카말라는 그 뱅글에 적힌 문구를 발견하고 Do you know what it says? It says what you seek is seeking you. 라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이 문구는 13세기 이슬람 철학자 잘랄루딘 루미의 시인데 이 시가 카말라의 증조할아버지 하산에게서 아이샤에게로 전해지고 What you seek is seeking you. 그녀가 뱅글에 남긴 것으로 묘사됩니다. 시 자체는 종교적인 느낌보다는 삶의 목표나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 남긴 말인 듯한데 아이샤 자신과 하산에게 있어 함께하게 해주고 힘든 시기를 버텨내게 해줬던 말을 후손에게도 전해주기 위해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카말라의 행적으로 인해 아이샤의 동료들이 카말라에게 접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그들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고 설명하는데 The Noor dimension, we're known as clandestines. As to what we are, we've been called 그 중에서 보이지 않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이름 자체가 대비되는 캐릭터가 있죠. 왓처, 지켜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카말라 칸이 왓처와도 연관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듯하네요. 한편 MCU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빌런 제조, 고구마 폭탄의 역할을 했던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기관이 미즈마블에서도 등장했는데요. 당초에는 어벤져스의 싸움 이후 복구 작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해왔던 것 같으나 쉴드 해체 이후 어느 정도 쉴드의 기능을 흡수한 듯한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나 미즈마블에서의 행적을 보면 원작의 케이프 킬러라는 조직의 설정을 어느 정도 반영한 듯합니다. 케이프 킬러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소코비아 협정의 모티브가 된 초인 등록법의 통과로 쉴드에 생긴 조직인데 등록되지 않은 슈퍼히어로를 찾아 체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MCU에서 소코비아 협정이 통과가 되었지만 쉴드가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데미지 컨트롤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블이 그동안 10대 캐릭터를 내세운 경우가 스파이더맨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피터 파커와는 다르게 할머니, 부모님, 오빠까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있는 경우라서 피터와는 다르게 가족 내에서 카말라가 겪는 갈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일반적인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지만 카말라를 따라 미국에서 파키스탄으로 이동하는 문화적 배경이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시켜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카말라 칸 또한 어벤져스처럼 시간여행을 하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봤던 시간여행과는 상당히 다른 시간여행을 합니다. 우리가 엔드게임에서 봤던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시간여행은 어벤져스가 과거로 돌아가 영향을 끼치는 대로 역사가 나눠져 버리지만 카말라 칸의 시간여행은 그녀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로 과거로 돌아가 할머니를 도와야만 현재 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인데요. 문나이트에서 아서에로 역의 에다노크가 주연이었던 영화 타임 패러독스의 주인공과 비슷한 형태의 시간여행을 합니다. 비록 그녀의 증조 할머니 아이샤의 능력인지 벵글의 능력인지 알 수 없지만 후에 카말라가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미래의 벵글을 물려받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미래의 인물이 개입하는 연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화에서는 카말라의 유전자에서 돌연변이를 언급하며 엑스맨의 등장 및 연관성을 암시했습니다. 인휴먼과는 아예 선을 그어버렸네요. 기존 엑스맨에서 워낙 멋있는 배우분들이 많은 만큼 어느 정도 그대로 나와주면 다시 한번 폭발 직전에 MCU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쿠키 영상에서는 샹치 이후 오랜만에 캡틴 마블이 등장하는데요. 상당히 뜬금없이 나와서 추측해본다면 카말라가 원작에서도 갖고 있던 변신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w episodes drop every Wednesday. Be sure to like, comment, and subscribe at Slack Baby Productions.